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우리 오늘은 정부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 건데요. 암기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할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들 위주로 일단 봐주시고 나중에 저희 시험 직전 되면 제가 법령 특강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서 정부 조직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거 외워야 되고 어떤 게 개편되는지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요. 너무 암기에 대한 부담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7번부터 들어갈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실장, 국장, 이들은 보조기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관, 보는 스텝이죠. 참모니까 보좌기관입니다. 틀렸고요. 하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최고관리층 밑에 있는 게 하부기관이고요. 소속된 기관은 소속기관이죠.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속기관이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하부기관이라는 소속기관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이 2명입니다. 제가 화문, 외국, 기보산 이렇게 7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복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요거 암기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오케이? 자, 100번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사항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회 임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맥스가 3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비교했을 때 보좌기관이 보조기관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닙니다. 지금 명령권에 들어가 있는 보조기관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101번은 X입니다. 특허청은 아시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은 아시겠지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관조통 이렇게 네 가지죠. 산림청은 환경부의 외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입니다. 환경부의 외청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상청 들어가죠. 자, 그 다음 104번.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맞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제가 행안부의 소속기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을 너무나 크게 가지고 있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 중앙행정조직에 해당하는 위원회, 금방공원, 관계 6개 이야기했잖아요. 그 6개 모두 다 당연히 행정위원회.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지만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고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 플러스 정부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틀린 선지가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다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방송통신위원회는요, 국무총리 소속기관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에요. 이 여러 개의 위원회, 제가 금방공원 관계라고 얘기하는 이 6개의 위원회 항상 얘기했잖아요. 네, 얘네가 바로 금방공원 관계죠. 금, 방, 공, 그 다음 원, 그 다음 권, 그 다음 개. 이렇게 이 6개의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위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적용합니다. 111번 X가 되고요. 112번입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은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맞습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은 1970년대 영국의 집행기관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90년부터 일단 연도가 달라졌대요. 틀렸죠? 책임운영기관은 일단 영국에서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 기념한다고 얘기했었어요. 뻥입니다. 올림픽 기념은 아니지만 80년대 NPM이 들어온 다음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중앙극장 1999년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 공무원 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하는 게 원칙이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정상적 성격의 경임기를 일반 회계 등에 계상해서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가 별도 운영됐을 때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이에 상호 자유로운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5번 맞고요. 계급별 정원 아시겠지만 계급별 정원 전체 총 정원은 대통령령이지만 계급별 정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의 숫자 요거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내용
잘못했네요.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 전체 총 정원에 대한 거는 대통령령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 계급별 정원이나 혹은 고위공무원단 숫자나 이거는 총리령 아니면 부령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X가 되죠. 자, 공기업도 한번 가볼게요. 주식회사용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고요.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란 얘기인데 공무원 조직은 아니죠. 정부 부처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용 공기업은 네,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재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방공기업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118번 X입니다. 자, 119번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매년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지정한다. 입니다. 직원 정원 300인, 그죠? 총 수입액 200억, 자체 수입 규모 30억 이상. 요게 조건이었죠. 자,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사례. 요거 나중에 다 한꺼번에 1월 달에 공공기관 지정 고시 끝나고 제가 암기하자고 했어요. 그냥 여기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20번 맞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요, 정부 부처의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121번 X. 한국방송공사, 그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 이걸 경영 목표로 두고 있는 형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23번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우리가 123번까지 정보 조직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장의 챕터 2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챕터 3에 챕터 3의 조직 행태론은 미시 조직 이론에 해당하는 행태론은 내일 공기 이론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어려운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